단초 전쟁.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다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찾을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쪽이 좋겠네.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지금 요 경계 부위가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자란 가지 출발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큰 가지고 이게 18년도에 컸거든요. 그럼 그 경계 부위가 이쯤 되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봐서 한 1cm 정도의 눈이 있다 위에. 그럼 걔는 두 번째 눈이에요. 아 그럼 이게 여기서 나와요? 이게 보이죠? 네. 여기. 그다음 여기. 근데 이건 좀 가까이 있는데 사실은 여하튼 요 경계 부위에서 한 1cm 정도의 눈이 있는데 좀 충실하다. 그럼 얘는 두 번째 눈이에요. 얘가. 근데 농가에 가면 다 이거를 두 번째, 얘를 첫 번째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눈, 이렇게 해서 농가 가보면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잘라놓고 하나, 둘, 세죠. 근데 실제는 얘가 세 번째 눈이에요. 여기 자르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자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자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농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눈을 싹이 안 튼다는 거예요. 이 눈이. 근데 그런 농가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세 눈 전지에서 이 눈이 싹이 안 트는 겁니다. 세 개를 남기. 네. 아, 네. 두 개나 하면 틉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 잘렸다 생각을 합시다. 이거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농가가 생각하는 그러면 그러니까 농가가 생각하는 이 어디죠? 했던 게 이건가요? 이 두 번째 눈은 그럼 항상 트겠는가? 예를 들어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 봅시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눈은 농가가 생각하는 대로 항상 터주겠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가지를 길게 이렇게 잘랐으면 이 눈 안 틉니다. 이게 다 정보세상에 걸리니까. 네, 아마 이 정도 자르면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도 안 틀 거예요. 네 번째도 위험할 거야. 안 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지. 왜 우측을 먼저 트니까. 왜냐면 옥신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옥신이 흐른다는 거는 눈 발화를 억제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두 눈을 하면 이 눈도 틉니다. 그래서 손이 갖고 나가요. 그래서 농가에 가면 이게 제일 안 돼 있어요, 사실. 단초 전쟁이. 지금 여기도 그렇게 잘라는데.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자르면 농가가 다 한눈 전지했다는데 실제는 두 눈 전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 눈 전지했을 경우는 뭐가 안 좋냐 이거예요. 지금 아까 그 시작점에서 두 번째는 한 1cm 정도 걸리잖아요. 세 번째는 한 5 내지 7에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놓으면 싹이 어떻게 트냐? 이렇게 틉니다. 그러면 또 농가가 어떻게 자르냐? 하나 잡고 있을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금 이렇게 이제 2019년도 가을에 가면 이렇게 커요. 그럼 2020년대 가을에 가면, 봄에 가면 어떻게 전쟁하냐?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여기 밑에 잡아보실래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 이렇게 결과물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슴뿔처럼 돼요. 사슴뿔처럼 되는 원인이 여하튼 그 세눈 전진이 큰 원인이 돼요. 그리고 결과 부위도 쭉쭉 올라와. 그러니까 어떤 농가는 그래요. 이거 이제 어떤 농가는 이제 뭐 힘을 뺀다고 세 눈이 아니고 네 눈 전쟁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 이거 기획자냐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네 번째는 싹 트면 그때 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못 봤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오늘 딸라 그랬어. 오늘 따면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누가 또 술 한잔 먹자 그래. 가잖아요. 하루 지나면 못 따요. 왜냐면 이 앞에 게 쭉 크니까 내가 봐도 이게 싹이 안 틀 것 같거든. 밑에 눈이. 그러면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른 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아니 가감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르면 분명히 농가들 다들 무서워서 못 아까 저기 같이 다들 그렇게 자르고 꼭 네, 저희가 네, 천만에가 여기가 두 눈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게 전용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떤 교육 자료나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뭐 잘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의 포인트는 단초 전쟁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찾냐. 박사님 네. 여기도 여기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바짝바짝 자르면 되는구나. 그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잠깐 이게 자를 때 이렇게 놓으면 잘 안 잘려요. 힘들어요. 이렇게 엇비싸기는 좋아요. 왜 그 가래떡 썰듯이 비슷하게 하는 게. 그리고 어이구. 그리고 이제 이거 자른 거. 뭐 여하튼 그렇게 하시면 뭐 단초 전쟁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자르면 그리고 이제 좀 더 가자면 좀 더 한 발짝 더 가자면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자르면 어차피 수액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전장할 때 이렇게 자르면 힘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엎드려 자르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자르냐? 지금 이게 두 번째 놈이잖아요. 그럼 전지라는 말 하잖아요. 희생화 전쟁이 결국 뭐냐면요. 그러니까 희생화 전쟁을 왜 하냐면 이 포도 이 절간 부위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가뭄도 많이 이렇게 잘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한 4월 20일에 싹 트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말라요. 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을 이렇게 잘랐다. 그럼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이 눈이 말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희생한 전지를 왜 하냐? 이 마디와 마디 사이는 약하지만 이쪽엔 그 막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잘라도 덜 말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희생한 전쟁은 뭐냐면 이 눈이 두 눈이다, 두 번째 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쓰고자 하는 눈 앞에 눈으로 자르는 거예요. 희생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이거죠. 여기가 저기 되니까 여기가 좀 두껍기도 하고 이거를 자르려면은 너무 어려워요. 막 가위도 막 반대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내가 희생의 전지는 알지만 이걸 못한다. 아니 하면 너무 번거롭다. 이걸 일일이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눈보다 4 내지 최소 3cm만 왜 자르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만 자르면 이게 4cm 되나요? 더 되나요? 예, 이 정도? 이 정도? 야, 이걸 합시다. 그럼 4cm 정도면 300개 안 마르거든요. 그거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우리 그럼 이제 사실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그럼 얘가 남겨놓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라서. 근데 사실은 이거를 좀 잘라주는 게 좋죠. 사실. 그에 전장할 때. 그러면 다시 깔끔해지죠. 네, 근데 뭐 이것까지 자르라고 하는 좀 말이 좀 그렇고, 이게 단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눈을 남기는 바람에 희생전지 해놓으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하면 좋고요. 이제 좀 더 마지막 단계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게 희생전지 하면 이렇게 자르야 되잖아요. 위에를. 아니면 두 번째도 자르면 이거 어떻게 자르냐면, 가능하면 두 번째 눈보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자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액이 이렇게 흐를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물이 흐를 때. 예, 예. 근데 이걸 반대로 자르면 일로 흐른단 말이에요. 가까운 눈 쪽으로. 그러면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진짜 깔끔하게 이거는 뭐 계속 가위를 반대로 잡아야 되니까 어렵더라도 알고는 못하는 경우죠. 근데 여하튼 이거를 사선으로 자르는 게 좋다. 가위 먹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다른 이게 단점도 있으니까 이게 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가위질 할 때는 사선으로 자르는 게 쉽게 잘려요. 그래서 뭐 단추 전쟁은 그 도시민들도 한 20분 얘기하면 알아먹습니다. 자릅니다. 네. 장초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추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수세조는 농가분들이 그러거든요. 농가분들이 현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캠베레이든 뭐든 다 수세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현장 가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느 게 뭐 모나미 볼펜 정도 되나요? 이게 그 정도 되나요? 굵기가? 그거요. 저 이게 모나미보다 가늘어요? 저쪽이. 이게 모나미 볼펜인데요? 그러면 이게 8mm예요.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키가 8mm거든요. 두께가 이 직경이.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나무에 대는 거예요. 캔벨을 이제 오래 전장할 때.
그럼 그거보다 많이 두꺼우면 얘도 이 정도 두껍다. 얘가 뭐 모나이 볼펜인데 그럼 이거는 간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10mm 이상이 되면 꽃들이가 와요. 그러니까 뭐 농가분들은 뭐 꽃들이 안 올라고 뭐 비료를 적게 주고 뭐 물을 어떻게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면 뭐 그거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2월달 전장할 때 가지가 얼마나 굵냐 굵기에 따라서 그의 꽃들이가 안 오고 이렇게 오고 합니다. 그러면 수세가 굵은 거, 뭐 강한 거는 간벌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 지역에 가서 3m 정도 있는 캔베럴리는 다 5, 7m를 가야 됩니다. 간벌을. 그리고 또 뭐 전목면은 한 10m 이상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벌하고 끝에서 또 바닥 또 가는 그렇죠. 네, 그럼 그 바다가면 수량이 줄지 않아요, 사실. 만약 내가 간벌할 것 같으면 이걸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죠, 얘가. 이렇게 자르면 길게 있겠죠. 그럼 이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진짜 간벌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가 그래요, 농가분한테. 간벌하면 여러분이 한 토도농사에 고민이 100가지 정도 있으면 한 70개 해야 된다. 그 주지현장지 우리 농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주지현장지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저기 야상 처리하는 게 네. 끝부분 이제 3분의 1은 안 해야 된다고 책에 나오는데 네. 하는 이제 다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되는지. 아상 처리를 끝부분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상 처리하는 거는 끝부분은 발화가 잘 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실제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안쪽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굳이 발화 잘 되는 부분을 아상 처리까지 해서 노동력을 넣을 필요가 있겠냐. 네, 안쪽만 하는 게 좀 맞다. 한 3분의 1은 안 하고 나머지 부분 아래쪽 해줘요. 아래쪽까지는 다. 그렇죠. 하고. 네, 거기는 어차피 그 부분에 발화율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 옥션 같은 경우는 끝에는 이제 많이 안 하고 네. 대전 가니까 끝에까지 싹 하더라고요. 산내 가니까. 산내 뭐 한가하시면 뭐 근데 여하튼 이 아상 처리를 해서 발화율이 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사실은 또 관수 문제예요. 물 많이 주셔야 돼요. 봄철. 예.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끝에 한다 그래도 저 마이너스 되는 거. 네,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굳이 뭐 아상가에 살 필요 없고요. 이걸 해도 돼요, 이거로. 물 위에 1cm 위에 잡아주면 되니까. 이 손에 꽉 잡으면 잘리니까 이렇게 손에 그 생 달걀 있죠. 그거 깰 정도로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아상가에 되고 또 좋은 거는 수학가위 있죠. 날카로운 애. 처음 산 애들. 있어요? 네. 수학가위는 칼날이 앞뒤로 있어요. 그거를 잡아도 돼요. 걔는 앞뒤로 있으니까 이거를 잡으면, 예. 이거는 칼날이 한쪽이라, 그러니까 눈 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손을 바꿔가며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그냥 눈 위에 그냥 있으면 잡으면 돼요. 그냥. 칼날이 앞뒤로 먹으니까. 예,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없으면 이것도 됩니다. 근데 굳이 아상가에 전 사람의 얘기는 아니에요. 뭐 있으면 하는데 뭐 굳이. 그리고 아상처리 한다라 가지고 막 눈이 막 엄청나게 발열이 높아지지 않아요. 한 5%? 네, 그 정도. 왜냐면 우리가 캔베럴 같은 경우 90% 이상 되니까 관리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눈이 오래 안 나오면 이 가지가 존재하는 날 계속 안 나오니까 그거를 발화율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거는 그러면은 그 샤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래 지역에서는 그 메리트청을 처리를 하고 아상 처리를 하라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공식화 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아상 처리만 하라 그러거든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트청을 언제 배웠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받는가. 가온점에서 받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약간 휴면탑 해제 역할도 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비가림 자킹에서도 그 메리트청을 하라고 하니 그 참 다 깨너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어서 메리트청을 보긴 봤는데 가온제 배편에서 봤는데 그거를 비가림 자킹 와서 쓰물러 하니까 전 좀 답답하죠. 비가림에서는 안 해도 되고. 아 그럼 참 다 깨웠는데 뭐 또 깨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저는 메리트청이 그런 건데 우리 아들이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깨울 때 야 너 이거 일어나면 내가 뭐 사줄게 그런 거지 뭐. 그 저기 여기